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죠. 하지만 부자는 드뭅니다. 왠지 아세요? 운이 없으니까요. 그 운을 만드는 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다.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아직도 나는 흥민이가 경기하러 나가는 날 문 밖으로 배웅 나가 꼭 안아주며 말한다. 흥민아, 오늘도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승패를 떠나서 행복한 경기하고 와라. 올 시즌에는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년 시즌까지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올해 풍년이 들면 다음에 흉년이 들 수 있고 올해 흉년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풍년이 들 수도 있는 거다. 그게 삶이고 자연의 이치다. 계속 풍년만 들기를 바라는 것이 욕심이다. 나는 농부의 입장에서 흥민이에게 항상 이야기한다.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항상 했던 것, 마냥 즐거웠던 것, 오늘 졌어도 즐겁고 이겨도 즐겁고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아도 즐겁고 경기 내용이 좋아도 즐겁고 너가 몸 관리 잘해서 은퇴를 1, 2년이라도 늦출 수 있으면 된다. 은퇴하고 나면 이 시간이 너무도 그리울 것이다. 오직 네 행복을 위해 축구를 해라. 저희가 기본기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누는데요. 기본기가 돼 있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한 끝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끝이 겸손, 감사, 마음 비우기 이 세 가지가 운을 쌓는 그냥 결정적인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월부 이전에 이 책을 봤더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겸손? 감사? 마음 비우기. 좋은 말 다 모아놨네? 어디 뭐 성경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인가요? 근데 이게 월부에 있으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를 읽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너나이님을 비롯해서 이제 너바나님이나 이제 코크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봤을 때 공통점이 이 세 가지를 진짜 전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네. 하지만 결국 성공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끝까지 지키냐 안 지키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겸손, 감사, 이 마음 비우기 이 세 가지랑 정말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순서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감사하라. 제일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발전하기 위해 욕심을 가질 때 그 욕심에 맞는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정님께서 쓰지 않으셨고 제가 생각했던 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하라, 네 번째가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가진 것도 없는데 맨날 마음만 비우면.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맞아. 오해할 수 있어. 맞아. 오해하실까봐 그냥 마음 비우면 되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마음을 비웠는데 여전히 허해, 마음이.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도 계속 마음을 비우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거든요. 제 주변 부자들을 보면은 돈이 많고 적고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뭐에 의해서 본인의 행동을 결정하냐면 내가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본인의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성장하고 있는가. 네, 저도 그걸 좀 따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또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돈을 버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해서 알려주는데 진심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고 싶어. 이게 요즘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다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마음을 비우고 그냥 내가 영상 찍은 거 봐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한 거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 촬영했는데 뭐 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과연 향상심을 내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를 하려면 그 전에 필연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에 걸맞는 행동을 해나가는 게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네.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손흥민 선수한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손흥민이 성공했잖아. 네.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거기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 긴 시간을 저희가 앞에 1, 2, 3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 피나는 노력을 해서 월클이 됐어. 그렇지. 월클이 월클이 됐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본인이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졌고 그 욕심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노력을 오랜 기간 해와서 마침내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맞아. 그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 결과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방송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실제로 저 투자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잘 나오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물론 속상하죠. 네, 저는 아직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마음을 많이 못 비운 거죠. 저도. 근데 이 말이 참 와닿고 제가 40대 때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나연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마음을 비우고 있었구나. 욕심 좀 부려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아니야. 아니, 코코님이 나를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평상시에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이 마음을 비워라, 이게 그렇게 크게 저한테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뭔가 하나 이렇게 그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을 비워라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오히려 투자 공부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는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비워라. 그렇죠. 네. 항상 더 욕심내지 말고 너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enough. 충분해. 더 이상 하려고 하면 욕심이야. 이러면서 계속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마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 언저리에는 그럼에도 계속 불안하고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걸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마음 비워야지. 아니야, 욕심내는 거.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아, 이게 그 앞에 선행이 되고, 이거는 후에,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월클이 되고 나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들었던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겸손하라, 감사하라, 네. 마음을 비워라 해서, 저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래도 7년, 2016년도에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2023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게 바로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감사를 뽑게 되는데 또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네. 있고, 그리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해. 왜냐면 저도 그전에는 투자 초기에는 지방에 살고 있었고 또 이제 육아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하니까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 핸디캡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이 이제 좀 되게 기회가 많이 와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이제 조사하러 다녀야 되고 뭐 강의나 이런 것들도 다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3-4시간 버스 타고 올라가서 듣고 또 3-4시간 또 내려오고 이래야 했던 그런 여건들이, 이런 게 너무 불만스러웠고 그런 상황들이 되게 싫었는데, 감사 일기를 쓰라는 그런 과제를 주신 게 있었어요. 강의 이제 열반스쿨 듣는데 이건 무조건 필수 과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그 건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감사 일기 써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이제 과제 땡이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려면 내가 가진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계속 찾으려면은 비교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방에 살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내가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히려 광주댁, 전남 광주댁 코크드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도 계속 일부러 썼고, 또 육아를 하고 있어. 물론 시간 없지. 미혼이나 육아를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아이들 덕분에 더 간절해. 그리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한테 경제교육도 같이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디딤돌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감사일기가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얘기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짧게라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 얘기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신 구독자들께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 얘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운을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운을 부르는 행위더라고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신 다른 분들을 얘기를 나눠보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행위들이 운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게 운을 부르는 행동이다. 근데 저는 먼저 직장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잖아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저한테 한참 악플 달릴 때가 있었어요. 이건 뭐 사실 항상 있죠. 있었죠. 근데 제가 기억 남는 게 다른 채널이었는데 악플이 딱 달려 있었는데 그 악플에 답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눌러봤어요. 눌렀는데 댓글에 대댓글. 댓글에 덧글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옛날에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활동을 했었고 예전에 그때 너나이님을 본 적이 있는데 너나이님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되게 공격적이잖아. 댓글이 안 좋은 댓글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누군가가 나는 솔직히 그분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오프라인에서 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그때 너나이님을 내가 오프라인에서 몇 차례 만났는데 그런 사람 아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운을 부르는 행동을 평상시에 하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 정말로 뭐 위안이 됐든 아니면 뭐 현실적 도움이 됐든 여러 가지로 돌아오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동적이었던 사례도 있는데 그 방송에서 제가 어떤 분을 사연자분을 도와드렸는데 그 사연자분의 어머니께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에 올라오셔서 저한테 보따리를 하나 주셨어요. 진짜? 네. 우리 아들이었다고. 당신이 이 이야기에서 도와준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아름아름해서 주소를 찾아서. 네.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진심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보는 느낌 든다 해야 돼. 우리 엄마 보는 느낌? 왜냐면 아들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겸손과 감사 그리고 내 욕심에 걸맞는 노력 그리고 마침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경지까지 가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돈이 따라붙는 조건을 갖추게 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빨리 인사해, 빨리 인사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한 한 가지 적어주세요. 저부터 말해볼까요? 오늘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